자, 이번 시간에 하자 보수 제도 좀 이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교재는 277페이지를 표시할 때 교재 페이지 277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중에 보면 이 하자 보수 제도에 관한 담보 책임의 기간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담보 책임 기간 내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 보수 청구는 누가 하는지, 그리고 이 하자 보수 청구에 대한 절차 등 관련해서 사업 주체가 15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한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이 시간은 이어서 이제 보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중에 크게 좀 하나 좀 정리할 내용의 지문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설명드렸었던 부분들 중에 사업 주체는 전유 부분과 전유 또는 공용의 부분, 그래서 전유 부분이라면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 부분이라면 사용 검사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그래서 지금 이 물음표 된 부분이 이 부분이 전유 부분이든 공용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어느 해당 때로부터 최대 몇 년까지 10년 이내 범위에서 사업 주체가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범위에 발생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277페이지에 3번 하자 보수 보증 매치 및 사용 그 위에 박스에 가보면 내력 구조부 안전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이 물음표란 건 전유 또는 공용 부분, 어느 부분으로부터 최대 몇 년 이내 기간 동안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 10년. 그래서 요 10년 이내 기간 동안에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박스에 있는 여기 큰 내용만 정리할 건데, 내력 구조부 안전 진단이라는 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력 구조부의 안전 진단이라 무엇을 말할까? 그 이제 큰 틀에 관한 개념을 봤을 때 1번에 가보니까, 자, 시정군수구청장은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에게 안전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내력 구조부 안전 진단이라는 것은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그래서 내력 구조부 안전 진단은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죠.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면 뭐 하더라? 이 10년일의 기간 동안에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면 내력 구조부에 뭘 실시합니까? 안전 진단을 실시한다. 여기서는 안전 진단의 개념을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 진단의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안전 진단의 개념을 이렇게 접근하시면, 자, 공동주택을 여러 개 동을 신축을 했을 텐데, 그중 신축을 했던 동 중에 3동. 3동에 이제 신축 당시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신축에서 이제 입주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2년의 기간이 경과가 됐다고 예를 들어 본다면, 2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니까 이 3동의 공동택이 보니까 이게 기울어 가는 거예요. 기울어 가는 겁니다. 기울어요. 그럼 3동 이력이 기울어 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문제가 신축 당시에는 문제가 없던 어떤 특정 공동택 중에 특정 3동이 시간이 지나가도 이렇게 기울어 간다면 이때는 이 구조 안전, 즉 이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가 아니면 이 건물 집안에 문제가 있는 뭘 받아보자는 거예요. 내력 구조부에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뭘 받아보자?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안전 진단도 하나 정리해서 이 개념에 안전 진단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내력 구조부 안전 진단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 부분 하나 잠깐 확인하시고, 절차상 관련 부분에서 하나 확인하고, 지문은 또 어디를 잠깐 확인할 거냐면, 교재 290페이지 한번 먼저 잠깐 보실까요? 교재는 290페이지 잠깐만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력 구조부 안전 진단 하나 정리했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 교재 290페이지를 가면 또 이제 한 두 가지를 정리할 건데, 그 중에 290페이지를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지문에 11번의 하자 진단 및 감정이다 이제 해서 지문은
하자 진단. 먼저 요것부터 정리하죠. 하자 진단을 봅니다. 하자 진단. 자, 하자 진단을 가보시면 양가로 1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사업주체 등은 입조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의 하자 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즉 여기 그럼 하자 진단은 어떤 경우에 실시합니까? 봤더니 여기는 이 하자 보수 청구, 청구는 좀 더, 청구는 청구권자들의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청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청구한 하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의가 있다. 이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의가 있다는 건 이 청구되는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그걸 인정하는데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청구권자들은 하자라고 해서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청구를 했고 그걸 받아들인 사업주체는 이의가 있다는 것은 나는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청구권자와 결국은 뭐 사업주체 간에 이 청구들은 하자에 대해서 책임 범위를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청구들은 하자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게 뭐더라? 하자 진단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뭐 하자 진단. 그럼 결국 사업주체 등은 입자협회 등 또는 임차인 등과 청구에 이의가 있다라면 그때는 서로 협의해서 안전진단기관에 뭘 의뢰합니까?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큰 틀의 개념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 진단에 관한 내용도 하나 정리할 부분들이고 하나 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 같은 페이지 뒤쪽에 나와 있는 뭐 감정, 하자 감정이다. 자, 하자 감정도 보면 지금 뭐 안전진단이든 하자 진단이 분명히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시했던 거고, 그럼 하자에 대한 감정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유는 밑에 동그라미 2번이네요. 2번. 자, 위원회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따른 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은 지금 감정은 요청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그래서 하자 감정을 요청하는 사유는 몇 가지 사유를 법에 정리하고 있냐면 지금 동그라미 2번의 밑에 박스에 가보시면 박스에 자 1회 위 1회 하자 진단 결과에 다투는 사건. 좀 전에 이 하자 진단이 아주 세부적인 건 전체를 정리하지 않은 큰 틀은 이 청구에 이의가 있어서 법에 따른 안전진단 기관에 하자 진단 의뢰했죠. 그럼 하자 진단을 했다면 결과는 분명 청구권자 잘못이거나 또는 사업주체 잘못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잘못이라고 진단 결과가 나올 건데 그 진단 결과가 나왔다면 결국 그 진단 결과에서 나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뭐 할 수 있다. 다툼이 발생하면 또 그 진단 결과에 대해서 뭘 받아보자? 감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사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니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 감정을 요청하는 사건, 디귿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그 다음 리을 그 밖에 하자분쟁위원회에서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이라면, 그래서 요청 사유는 지금 봤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따른 네 가지 요청 사유 중에 하나 해당하는 뭐하자? 감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최대 이 일정 물음표 해례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청구들은 하자에 이의가 있다면 그때는 뭘 할 수 있다? 하자 진단. 그리고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 해당이 됐을 때는 뭐 하죠? 그때는 하자 감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뭐 세부적인 그 기관이나 어떤 비용 부담이나 절차는 지금 생략을 했지만 이번 기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10년 이내 기간 동안에 안전진단이나 하자진단과 하자감정과 같은 이와 같은 절차상의 지금 세 가지 관련 요건을 확인하는 정도만 기본에서는 정리하도록, 기본 과정에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세부적인 어떤 기관이라든가 결국 이 안전진단, 하자진단, 하자감정이란 건 법에 따른 일정의 정한 기관에 실시를 의뢰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또 그에 따른 기관들을 구분하는 건 다음 심화 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교재 277페이지로 다시 원위치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277페이지로 다시 교재를 페이지를 뒤쪽으로 지금 277페이지 3번에 보죠. 3번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및 사용입니다. 부분들은
자, 277페이지를 다시 이제 피신 걸로 보고요. 277페이지 가시면 하자, 보수, 보증금 보시기 전에 먼저 하자, 보수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업조치는 좀 전에 방금 확인했던 이의가 있다라면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청구 들어온 하자의 사업조치가 이의가 없다. 청구 들어온 하자에서 yes 보니까 그건 내 잘못이다 해서 청구 들어온 하자에 대해 이의가 없다라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며칠 이내? 15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또는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계획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 그럼 일단 이 하자 보수 청구가 들어왔다. 이제 15일 이내 보수를 하거나 또는 계획을 통보한다는 것은 청구한 하자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럼 사업 조치는 며칠 이내? 지금 보시면 15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해야 돼. 그런데 15일 이내 법에서는 보니까 하자를 보수하거나 두 번째 계획을 통보해 주라고 했어. 근데 보수하시고 또는 계획을 일정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통보하라고 그랬어. 근데 15일 이내 보니까 보수도 안 해줘요. 15일 이내 계획 통보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 보수도 해주지 아니하고 계획을 통보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에서는 분명 이의가 없다면 며칠 이내, 지금 보신 대로 15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하라고 그랬는데 보수도 없고 계획 통보도 없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할 어떤 의지가 없다. 자, 그럼 법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획을 통보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보고자 하는 271회가 277에 가보시면 하자 보수 보증금이다. 그래서 관련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 보수 보증금이다. 그럼 결국 이제 이와 같은 15일 이내 사업주체가 15일 이내 보수 또는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를 대비한 돈이 무슨 돈? 하자 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절차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일단 하나 출발은 분명히 이게 하자 보수 보증금은 돈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돈을 예치해서 절차를 거쳐서 누군가는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때 이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1번입니다.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보수를 보정하기 위하여 하자 보수 보증금을 담보 책임 기간, 여기서 말한 담보 책임 기간은 무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냐면 보증 기간은 공용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제 보시면 이 하자 보수에 관한 대상이 되는 부분이 크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하자 보수 보증금 기산은 그 두 가지 전유와 공용 부분 중에 무슨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네, 공용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제 가로 닫고 해서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예치 면제 볼까요? 예치를 면제한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보증금, 이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는 누가 합니까? 담보 책임을 진 사업주체가 예치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사업주체라고 해서 무조건 예치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는 이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를 면제해 줬죠. 면제는 지금 보신 대로 여러분들이 네 가지 공공성을 띈 사업주체에 대해서 뭐 하겠다? 보증금 예치를 면제합니다라고 해서 지금 국가부터 해서 지방자치단체죠. 지방공사 사업주체는 즉 국가부터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라면 그때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3번 1번 하나 봐두시고요. 자, 2번
입조대표회의 등은 하자 보수 보증금을 법에 따른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인의 의 하자 위법 판정태나 하자 보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 관련 공동체 경우에는 하자 보수 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 그 사용 내역을 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다. 사용 내역 신고에 관한 기한, 내역은 여러분이 그 상고에 관한 그 신고의 그 기한이죠. 사용 후 30일 이내 신고한다. 일자는 잠깐 확인해 두시고. 자, 하자 보수 보증 예치 면제도 받지만 이 사용 용도입니다. 용도. 그럼 결국 이 돈은 지금 크게 봐서 이 돈은 언제 경우를 대비해서 방금 봤던 대로 이 보수를 하지 않거나 계획을 통보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둘 중에 하나 사이와 연계된 내용과 관련했을 때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용도를 한번 잠깐 보죠. 그러면 용도는 보시면 크게 법에 이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자, 지문은 한 장을 넘겼을 때 보충학습란에 가보시면 지금 용도는 네 가지. 지금 첫 번째,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 공사 등에 대한 하자 보수 비용으로, 두 번째,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으로, 그 다음에 3번,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으로, 4번, 하자 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으로. 그래서 법에서는 이 용도, 사업 주체가 예치했던 하자 보수 보증금 용도는 지금 보신다면 몇 가지 용도? 네 가지 중에 하나 용도로 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1, 2, 3, 4에 따른 네 가지 용도를 정해놨고 그 외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정리해야 될 부분. 이제 예치는 공동체를 건설한 사업주를 예치하는데 이제 공공성을 띈 사업주를 면제한다고 정리했었고요. 예치했던 이 돈은 어느 용도로 씁니까? 그래서 방금 봤던 용도, 네 가지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러면 용도를 정해놨다면 그러면 분명 사업 주체가 예치했던 이 예치하는 절차를 통해서 분명히 어느 경로를 통해서 넘겨받았다면 그 넘겨받은 하자 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 보실게요, 여러분. 예치에서 인계되는 이 예치부터 해서 인계되는 그 절차를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하자 보수 보증 예치는 누가 한다? 사업주 예치했던 이거를 최종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인계가 되면 그를 넘겨받은 자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발표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절차는 크게 세 가지 절차를 한번 먼저 정리하고 가볼까요? 절차는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예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를 거쳐서 세 번째로 가면 세 번째에서 이거를 예치 복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치는 크게 세 가지 절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절차를 거쳐서 예치를 통해서 넘겨받는 절차를 보시면,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가서 누가 예치합니까? 사업 주체가 예치. 일단 크게만 세 가지 절차만 일단 그 경로만 잠깐 확인한다고 보면, 자, 사업 주체, 두 번째 여기는 사용 검사권자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 검사권자를 거쳐서, 그러면 사용 검사권자가 이거를 또 한 번 인계 절차를 거쳐서 누구로 넘기냐면 이거를 사용 검사권 이거를 입주자 대표회의, 그래서 이거를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겨줍니다. 라고 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일단은 예치의 큰 틀의 절차는 첫 번째, 사업주체 예치합니까? 네. 그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를 거쳐서 세 번째 누구로 갑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로 갑니다. 이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통해서 예치해서 마지막 입조회피로 넘어가는 그 경로를 한번 이제 소수령으로 지문화 이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교재를 일단은 보셨을 때 지금 278페이지 박스란의 보충학습의 지금 네 번째 박스를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박스 가보시면 사업주체는 는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해치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하는 보증으로서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에 가입한다. 절차상에 보실 때 여기 사업주체에서부터 사용검사권자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방법은 그러면 사업주체가 이 보증 예치를 보면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뭘로 할 수 있다?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 방법이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증 가입 방법이 그래서 두 번째는 보시면 여러분이 방법은 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을 할 수 있다? 보증 가입이요. 보증 가입을 하는 방법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현금은 크게 두 가지. 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지만 보증 가입을 통해서 증서를 넘겨주는데 보증 가입은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 만약 현금이 아닌 보증 가입 방법을 선택했던 그때는 보증 가입은 크게 네 가지 중에 또 선택을 해 들어갈 수가 있죠. 이제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를 더 정리하고자 한다면 자, 보증 가입합니다. 네. 그러면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 가입을 할 건데 명의입니다. 명의. 그럼 이때 명의는 누구 명의로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 가입할까 해서 명의는 여기는 사용검사권자 명의입니다. 명의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통해서 네 가지 방법과 명의는 누구 명의를 하는지를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하시면 이어지는 지문에 나와 있죠. 자, 지금 밑에 이제 보면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 4번까지 해서 이제 관련 보증가입 관련 기관을 설명하는 건데, 자, 세 번째 줄, 1번의 세 번째 줄, 이 경우 그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는 사용검사권자로 한다. 그래서 명의는 현금이나 보증가입 방법은 누구?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증가입 방법은 동그라미 1번에 주택도시보증공사, 2번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 3번은 보증보험업을 이용하는 자, 4번은 금융기관. 그래서 보증 방법은 네 가지, 1, 2, 3, 4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자, 보면 보증가입을 했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죠. 일단은 이제 예치하거나 보증가입했다면 지문 2번에 사업주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 밑에 나와 있는 1, 2, 3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할 때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라고 해서 자, 문항 2번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자, 사용검사권자는 입조대표가 구성된 때 지체 없이 예치명에 또는 가입명을 해당 입조자대표 회의로 변경하고 입조대표 회의에 현금 예치증 또는 보증서를 인계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절차. 이제 여기서 어디? 사용검사권자에서 입조대표 여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그럼 여기도 보면 자, 사용검사권자에게 그와 같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했다면 이제 사용검사권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누구에게 명의 변경합니까? 입조대표 회의로 명의 변경하는데 그러면 명의 변경은 언제 하나요? 그래 봤더니 이때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뭐한 때? 구성된 때입니다. 구성된 때라면 지체 없이 명의 변경을 해서 누구로 넘깁니까? 입조대표의 명의로 변경해서 보증금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하면 크게 먼저 순서는 여러분이 사업주체, 사용검사권자, 입조대표의 명의로 일단은 그 절차상의 순서 하나. 첫 번째 여기에서 정리할 건 두 가지. 방법은 현금하고 보증가입인데 보증가입은 다시 방법은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네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방법이 결정이 됐다면 그때는 명의는 누구 명의?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일단은 예치를 하는 거죠. 예치나 보증가입하는 거고. 그럼 일단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출했다면 사용검사권 입주대표의 명의 변경은 언제 입주대표가 구성된 때 지체 없이 명의 변경에서 누구로 넘어갑니까? 입주대표회의의 명의 변경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교재를 통해서 지문의 4번을 통해 한번 볼까요? 4번. 입주대표 회의는 인계받은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해당 공동체 관리 주체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다. 양가로 아니라면 뭐 관리인을 말한다고 단서를 줘야죠. 그래서 관리 주체 또는 관리인에게 보관하도록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문의 4번 하나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은 좀 먼저 중간 정리 한번 하고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중간 정리는, 자, 보증금은 분명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누가 예치한다? 사업 주체가. 그런데 사업 주체가 모두 예치하는가? 지금 봤던 대로 공공성을 띈 사업 주체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보증금 예치를 면제한다고 그랬고요. 용도는 지금 봤던 대로 용도는 몇 가지 정리,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고, 예치에서 인계 절차는 첫 번째 분이 보셨을 때 이와 같은 순서상에 이와 같은 순서를 통해 넘어간다면 두 번째는 뭘 보시자? 방법과 명의와 시점은 언제 넘길 건지 해서 여기까지가 일단 하자 보수 보증금의 일단 중간 좀 정리 마무리하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경우가 발생해? 이와 같은 보수도 하지 않고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 이제 현금으로 예치했거나 보증가입했던 방법 하나 선택했던 부분을 예치할 수 있게 예치를 하거나 보증가입했을 건데, 현금은 바로 찾아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보증가입. 보증가입했다는 것 지금 뭐냐?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한 방법으로 보증가입했다면 뭐가 나와요? 보증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보증서는 현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보증가입 방법으로 만약 사업주체가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자를 보수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보증서 발급기관에 이 보증가입했던 4개 기관 중 하나에 뭘 해야 돼요? 돈을 달라고 뭐 해야 돼요? 지급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방법이 보증가입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보증서 발급기관에 뭐 해야 돼요? 지급을 청구해서 해당되는 만큼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직접 하거나 또 3자에게 보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세부적 일단 생략을 하고요. 자, 지급 청구가 들어가면 지급 청구. 자, 잠깐 확인하겠지만 사업 주체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세요. 안 돼. 밑에는 지급 청구할 때 효력 있는 서류와 같이 들어와 지급 청구를 한다면,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며칠 이내 지급하게 되는 법에서 아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며칠 이내 그 돈 지급합니까? 30일 이내 지급 청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라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30일 이내 뭐 했다? 지급을 했어요. 지급. 그럼 지급했다는 것은 해당 지급 청구 들어온 만큼의 돈을 줄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줄까? 자, 오세요. 현금 얼마가 아니라 지급 청구가 들어왔다. 큰 개념에 문제가 없다면 30일 이내 지급을 할 거고요. 지급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거냐? 이거는 금융계좌입니다. 금융계좌. 금융계좌라는 것은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겠다. 그러면 금융계좌로 넣어주겠다,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그 통장은 이 금융계좌는 누구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줄 거냐까지 쭉해서 간단하게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부터 금융계좌에 관한 부분을 간단하게 쭉 전체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래서 교재 가보시면 279에 이제 보충학습란에 가보니까 지금 보시면 하자 보수 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1번 입주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 보수 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 보수 보증금의 지급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그러니까 지급 청구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에 따라 효력이 있는 1번의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해서 네 가지 중에 하나 해당되는 서류를 가지고 지급을 청구합니다. 라는 거죠, 법원들은. 자, 좀 전에 설명드린 지급 청구는 그냥 효력 있는 서류와 같이 지급 청구가 들어왔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며칠 이내에 이걸 지급할 거냐. 이어지는 질문 2번입니다. 청구를 받은 하자 보수 보증서 발급 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증서 발급 기관이 청구를 받은 금액 이의가 있으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일단 문제가 없다면 며칠 이내 지급합니까? 30일 이내 지급합니다. 그리고 3번에 하자 보수 보증서 발급 기관은 보증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 구본에 따른 금융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 금융계좌라는 것 좀 전에 잠깐 말씀해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겠다. 그럼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통장은 누구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이 들어갑니까? 라고 이제 했을 때, 자, 지급하여야 하면 입주협회는 그 금융계좌로 해당 하자 보수 보증금을 관리합니다. 자, 금융계좌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3번의 동그라미 1번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면 지금 나와 있는 입주대표 회의 회장 인감과 관리사무소 등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로 보내는 거고요. 2번,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택이라면 그때는 법에 따른 관리인 인감을 등록한 금융계좌, 양가로 단서, 같은 법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 1명과 관리인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1번, 2번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인지 또는 2번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택의 경우에 따라서 그때는 금융계좌로 등록한 기준이 좀 다르는 거 하나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4번.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안 됩니까? 네. 5번. 입주대표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때는 그날부터 30일 이내 그 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한다. 당연히 하자보수 보증금 누가 예치해? 사업주체가 예치하니까 당연히 그 돈을 썼다라면 그 사용한 명세를, 사용 명세를 사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체에게 뭐합니까? 통보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4번하고 5번 확인하실 수 있죠. 부분들은. 자, 이제 그리고 밑에는 하나 더 정리 좀 해볼까요?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입니다. 반환. 자, 여기는 이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해서 지급 청구 하나 정리했었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해볼까 하나. 자, 이제 그러면 좀 전에 이 보증금은 언제 씁니까? 보증금 사업주체가 15일이나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또는 법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통보하지 않을 때를 쓴다고 그랬죠, 법원들이. 자, 그런데 뭐 지금 보증금 그러면 최대 2년부터 최대 몇 년인가요? 10년. 10년의 이 사이 기간에 그럼 2년에서 10년의 사이 기간 동안에 보증금을 쓸 경우를 그 어떤 상황에 발생해도 대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뭐 하는 거예요? 반환입니다. 반환. 그럼 하자 보수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2년에서 최대 10년의 요 사이 기간 동안에 뭐예요? 하자 보수 보증금 예를 들어 이 기간 요 사이 기간 동안에 하자 발생하지 않았어요. 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업주체가 발생했다가 뭐 했다? 하자를 보수했다. 그럼 결국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은 하자 관련 외의 다른 용도로 쓰지 않다 보니까 만약 2부터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해줬다면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뭐 하자? 이 돈을 그러면
사업주체 예치에 있던 돈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담보 책임 얼마 10년이 반환이 될 때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담보 책임 기간이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돌려줄 건지를 보니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반환을 합니다. 네, 순차적 반환이요. 돌려주세요. 순차적으로 반환합니다. 그러면 순차적 반환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2년의 담보 지금 반환이란 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반환이란 건 여러분들이 2년 담보칙 위에서 최대 10년이라고 그래서 2년, 3년, 그리고 5년과 그리고 10년 이렇게 돼서 담보 책임은 크게 2, 3, 50년을 정해야 2, 3, 50을 정해서 이와 같이 정밀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2년의 담보 책임이 총 2, 3, 50년의 기간이 끝나요. 여기서 말하는 순차적이라는 건 뭐예요? 담보 책임 2년의 담보 책임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즉 법에서는 아직 그걸 따로 설명하지 않는데 중간에 이제 보면 설명하지 않았던 게 뭐가 있냐면 사업주 측 이 돈을 예치한다고 그랬죠. 예치는 지금 보면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네요. 방법은 현금이나 보증가입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럼 결국 방법이 결정이 됐다면 뭐가 또 결정이 돼요? 금액은 얼마? 금액은 얼마를 예치했다. 요건 지금 아예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가입 방법을 선택했다면 방법의 결정은 일단 금액을 결정할 금액 산출해 볼까요? 금액 결정보다는 금액을 산출이라고 잠깐 보죠. 그럼 예치하거나 가입하게 될 그 보증 이 하자 보시면 금액을 산출하는데, 아직은 이번에 기본에서는 방법은 현금하고 보증가입 방법만 잠깐 설명드렸고 금액 산출 기준, 이 기준은 아직 따로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법에 따른 그 네 가지 경우를 두고 있는데, 네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그 산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얼마로 보자. 얼마를 가정한다면 그 산출된 금액을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1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0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 산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100이라고 봤다면 이 100이라는 금액은 결국 어떻게 나눠 써야 돼. 나눠 쓴다는 것은 그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100이라고 가정했다면 이 100이라는 금액은 담보 책임 기간 2, 3, 5, 10년에 따라 이 네 가지 담보 책임 기간별에 따라 나누어서 돈을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뭐를 두고 있냐면, 자, 제가 일단 요거는 따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100이라는 금액의 산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100이라고 봤을 때 2, 3, 5, 10년의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이 100이라는 금액 중에 2년의 담보 책임이 만료가 되면 순차적으로 해서 얼마를 돌려줄 건지 해서 2년이 담보 책임이 만료가 되면 3년이 만료가 되면 5년이 만료가 되면 그리고 10년이 만료가 되면 결국 10년의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체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100이라는 금액이 여러분들 그러면 2, 3, 5, 10에 따른 금액이 얼마인지를 교재를 통해 확인할 거고요. 그럼 여러분이 뭐하고 뭐를 이 각각의 담보 책임 기간별 반환에 관한 비율을 꼭 하나 확인하셔서 보시고, 금액을 돌려주는 건 순차적이라는 건 2년의 담보 책임 끝나면 반환하면 결국 얼마가 돼요? 100인데 이때 반환한다는 것은 전제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네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하자가 발생해 보호세에 좋다. 즉 반환한다는 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한다는 건 뭐예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하자가 발생해서 사업자들이 보호를 해줘 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이 담보 책임 기간에 따른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면 법에 따른 이 금액을 돌려주는 요 금액에 따른 숫자는 전제를 뭘 깔고 가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그 반환 비율에 따른 숫자를 한번 쭉 확인해 보시자는 거예요. 자, 이제 교재로 가서 한번 그 반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면 지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스 보충학습란에 가보면 1번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이 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 보수 보증금을 다음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가 받는, 그러니까
돌려주는 건 10년까지 가지고 있다 주는 게 아니라 담보 책임 기간이 종료되는 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놓고서 돌려주는데 2년이 경과된 때는 얼마인가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그라미 1에 기업과 니은에 따른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됐다면 100분의 15를 돌려주는 거고요. 2번 3년이 경과된 때 40, 5년이 경과된 때 25, 10년이 경과된 때 얼마? 20. 그래서 2, 3, 50에 따른 반환 비율은 15, 40, 25, 20. 이제 15부터 해서 20을 다 합하면 결국 얼마가 되는 거죠?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거는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100이라는 금액의 최종 10년의 담보 책임 10년의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넘어가는 거죠. 부분 하나. 2번 보죠. 그럼 여기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놓고 여쭤본 거죠. 만약 근데 중간에 사용해 버릴 수도 있죠. 사용했다. 그리고 담보 책임이 만료가 됐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에 100분의 2년이 경과되면 100분의 15를 돌려주라 그랬는데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 써버릴 수도 있죠. 또는 15 중에 일부는 쓰고 일부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이제 지문 2번에 가보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던 2년이 경과되면 100분의 15를 반환하라고 그랬는데 15를 다 써버렸다면 돌려줄 게 없으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15 중에서 10을 쓰고 5가 남았다면 얼마만 돌려주면 돼? 100분의 5만 돌려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에 관한 부분에 반환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이 정도만 지금 정리. 일단 보증금 여러분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이제 보시면 면제, 용도, 예체, 인계에 관한 절차 정리 이 부분 하나 정리하시고 지급 청구하는 절차 그리고 문제가 없다. 즉 보수를 해주거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 담보 책임 기간별과 반환에 관한 비율을 여러분이 숫자기는 하지만 어렵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2년 플러스 15부터 해서 10년 플러스 20까지 해서 담보 책임 기간별 반환 비율에 관한 숫자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이번 시간은 하자보수 제도에 관련한 부분에 크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하자보수 보증금까지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네 번째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부분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